12년 만에 한일 정상회담이 어제 열렸습니다. 양 정상은 안보, 외교, 경제 등 폭넓은 분야에서의 관계 개선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 관계 회복에 물꼬를 텄다는 평가가 있습니다만 일본의 직접적인 사과가 나오지 않은 점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정치 한수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 모시고 선거제 현안을 비롯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한일 정상회담 얘기는 조금 예. 이따가 하고요. 오전에 선거제도 관련한 예. 뉴스가 많이 나왔어요. 예. 정개특위에서 3가지 안으로 예. 압축했다는 속보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에 앞서서 어제 여야가 의총을 열고 전원위원회에 참여하기로 예.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과연 될까? 이런 걱정도 했었는데 현재 상황을 보면 청신호가 펴졌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글쎄, 우선 그 김진표 의장께서 네. 로드맵을 정해놓고 예. 4월까지는 하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계시니까 예. 어느 정도 뭐 기대는 그럴 수 있지만은 양당 사정을 들여다보면 예. 꼭 기대하기도 어렵죠. 네. 우선 여야 의원총회를 이제 전원회의 참가 여부를 또 여론대가 참가하는 거야 뭐 당연히 하는 거지만은 네. 선거제도의 그 방안에 대해서는 여나 야나 뭐 별로 의견을 통일하지 못했는데 예. 뭐 야당은 뭐 소선거구제 중연동형제로 뭐 의견을 거의 모아간다 이런 이야기 예. 있었지만은 그것도 이제 전원회의 들어가서 막상 토론을 해보면 예. 예, 그것도 의원들이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예. 좀 달라질 수 있고 여단 아예 단일 안조차 마련을 못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여당은 지금 사정이 뭐 전당대회 한 지 얼마 안 됐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기회가 없겠지만은 예. 그러나 이제 이걸 그냥 저렇게 벌려놓고 의견을 모은다 그러면 어려울 거예요. 예. 그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여야 간의 단일안을 갖고 나와야 됩니다. 예. 여야 간의 단일안을 각각 갖고 나와 갖고 예. 그 단일안을 두고 전원회의에서 의원들이 논의하는 걸로 해야지. 예. 예. 여야 단일안도 없고 더구나 또 정개특위에도 뭐 3가지 안이나 되는 안을 내놓고 3가지 안을 오늘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압축했어요. 그걸 예. 내놓고 정개특위 전원회의에서 붙이면 예. 그게 아마 어느 하나도 결정되기 어려울 겁니다. 예. 어쨌든 뭐 지금 3가지까지 이제 압축하는 과정을 거쳤고 다음 주 23일에 전원위원회 소집과 관련한 안건을 이제 통과시키면 그러니까 27일부터 한다는 거죠. 예, 한 2주일 동안 대여섯 예. 차례 전원위원회를 열겠다는 거예요. 저는 19년 만에 열리는 전원위원회가 예, 그렇습니다.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해서 이제 각자 입장을 얘기하고 예. 아마 거기서 교집합을 찾지 않을까. 하나로 모으긴 어렵더라도 많은 그렇습니다. 의원들이 찬성하는 안으로 예. 국민들이 또 수용할 수 있는 안으로 수렴되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제가 보입니다. 지금 예. 보면 여야 간에 논의하고 있는 안이 국민들 정서하고는 거의 안 맞거든요. 예. 우선 그 구체적으로 볼까요? 오늘 나온 안을 예. 예, 3가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소선거구제가 예. 이제 2가지. 예. 뭐 예전처럼 하는 거죠. 예. 3번째가 이제 조금 변화가 좀 큰데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를 예. 제안했어요. 예. 그렇게 3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비례대표 뽑는 방식을 이제 제안을 했는데 예. 첫 번째는 이제 소선거구제에 과거처럼 이제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그대로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20대 이전하고 똑같이 하는 거죠. 예. 다만 이제 권역별이 들어가 있어요. 예. 3가지 다 모두 권역별이 들어가 예. 있는 게 눈에 띄더라고요. 예. 비례대표를 뽑을 때.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소선거구제에 권역별로 하는데 준연동형 준연동, 비례대표제. 예. 그러니까 지난번하고 이제 같은 예. 방식이 되는데 비례대표를 권역별로 좀 짜게 해서 예. 배분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3번째는 이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 이거는 안 해본 예. 최근에 이제 안 해본 선거제인데 이거를 하면서 역시 권역별로 이제 비례는 쪼개서 예. 병립형으로 비례대표를 할당하겠다 이제 이런 안을 제시를 했어요. 예. 이 3가지 중에서 좀 가능한 안이 있다면 어떤 걸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그게 저는 그 3가지 다 예. 국민들 정세는 안 맞을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예. 어떤 부분이 지금 국민들 정서는 이런 예. 거거든요. 국회의원 수를 줄여달라는 예. 안에 생각이 있고 대다수가 또 비례대표는 없애라 이런 이야기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거기에 연동형이든 준연동형이든 뭐 권역별이든
뭐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를 하든 간에 예. 이 국민이 직접 대표를 뽑는다고 하는 민주주의 대의정치 원칙에 사실 어긋나는 거죠. 예. 예,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뽑는다고 하는 예. 선거를 통해서 뽑는다고 예. 하는. 그런데 만약에 그 준연동형으로 해갖고 예.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한다고 하면 예. 그 비례대표 명단을 쭉 놓고 예. 국민들이 투표하게 하면 그 자체가 지역별 선거가 되잖아요. 예. 그럼 지역 선거는 다를 바가 없잖아요. 예. 지역의 국회의원 지역구 출신 뽑는 거나 그 지역의 비례대표를 선거로 뽑는 거나 예. 이게 마찬가지가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정당에 투표하는 방식을 이제 정당의 후보를 좀 보고 그렇습니다. 찍는 거니까 그걸 또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있습니다. 같아요. 물론 있는데 장단점은 있습니다. 예. 그 자체가 뭐 전부 뭐 단점에 있는 게 아니고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우선 선거구제를 먼저 결정해야 됩니다. 아, 소선거구로 할지 예. 중대로 전부 할지. 소선거구로 할 거냐 아니면 농촌 지역은 중선거구로 하고 대도시 지역은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 지역은 대선거구로 할 거냐. 거기 이제 3번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 도농복합이란 농촌은 중선거구로 하고 대도시 지역은 대선거구로 한다. 예. 이 중대선거구로 할 거면 그러면 그렇게 할 경우에 지역구에서 뽑는 인원을 몇 명으로 할 거냐. 예. 그러면 중선거구에서는 3명을 뽑는다든지 대선거구에서는 5명을 뽑는다든지 인원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걸 먼저 확정해 놓고 예. 그러면 비례대표 인원이 아무리 한 50명 내외가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럼 50명 내외를 비례대표로 뽑을 거냐 아니면 이번 기회에 중대선거구로 할 바이면 소선거구를 바꾸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 기회에 소선거구를 중선거구와 대선거구를 바꾸면 비례대표 없는 그 인원만큼은 상원으로 뽑을 거냐, 아, 50명을 상원까지. 예. 뽑을 거냐, 예. 뭐 이런 것들을 먼저 예. 결정해 놓고 그러고 소선거구 플러스 뭐 연동형 비례든 준연동형이든 나오는 건데 예. 지금 소선거는 의원들은 선호할지 모르지만은 예. 국민들은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언제 양당제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사표가 많이 발생하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것이 예. 중대선거구에서 예를 들어서 2명씩 뽑는다 그러면 이것도 여당 한 명, 알겠습니다. 야당 한 명 되니까 이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선거구가 되려면 적어도 3명 이상 뽑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구체적인 안은 이제 앞으로 좀 그렇죠. 검토하시겠죠. 그러니까 먼저 선거구를 예. 확정해 놓고 예. 이걸 그 다음에 인원수를 확정하고 예. 이 인원수를 어떻게 배분할 거냐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연동형이든 준연동형이든 이런 비례대표는 국민들이 잘 이해하기도 어려워요. 예, 연동형이라고 하는 건 이제 뭐 지역구 그렇습니다. 의석수하고 연동시켜서 예. 이제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지역구 이제 할당하는 의석수하고 방식이죠. 예. 지역구 의석수하고 정당 득표율하고 예, 같이 연동해서 고려하자. 예. 비례대표 인원을 병립형은 이제 별도로. 그래서 배분하자는 건데 그게 그렇습니다. 다 병립형이든 연동형이든 예,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기는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의원 수 뭐 정수를 뭐 늘릴지 말지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추후 검토 사항이라고 그래요. 그 부분은 이제 또 국회 또 혁신 자구 노력 이런 부분이 같이 수반돼야 그거는 되니까 말이죠. 헌법에 300명 예. 예외로 되어 있으니까 예. 헌법을 개헌하지 않는 이상은 200명 이상으로 돼 있죠, 헌법에. 그래서 200명 예. 내외인가 뭐 이래 돼 이상. 있죠. 예. 예. 그러니까 헌법을 개헌하지 않는 이상 그 헌법에 정해진 의원수 예. 테두리에서 뭐 알겠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야 되니까. 예. 앞으로 그거는 이제 선거구 확정되고 세부상 들어가서 논의할 수가 알겠습니다. 있죠.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그 논의되는 상황 또 지켜보면서 예. 계속해서 또 조언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일 정상회담 근데 말씀을 선거구제 예. 하나 이제 지적하고 넘어가야 될 거는 예. 지금 이제 영남과 호남이 완전히 정당이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번 기회에 깨야 됩니다. 그게 이제 권역별을 그래서 넣은 것 같아요. 모든 그건 세 가지 비례대표 안에 이야기고. 예, 비례대표로라도 조금 이제 그렇습니다. 권역별을 넣어서 예. 지역을 나눠서 거기에 이제 비례로라도 이제 예. 서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지역에 이제 그건 이제 예, 나갈 수 있도록 지역구에서도 영호남에서
민주당이나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그렇습니다. 같이 당선될 수 있도록 하는 지역구도 선거제도가 필요합니다. 지역구도 타파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하는 예. 선거제 개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이 어제 12년 만에 열렸습니다. 셔틀 외교 복원했다는 예.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제 안보 협력을 위한 회의체를 신설하기로 예. 한 부분, 이 부분도 이제 눈에 띄고요. 수출 규제 같은 것들도 예. 이제 해제한 거, 이런 부분도 성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관심을 모았던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한 일본 측의 어떤 진정성 있는 뭐 호응, 이 부분도 이제 있었는데 기시다 총리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뭐 계승한다 이런 정도로 이제 가름이 된 것 같아요. 애매한 어떻게 뭐 이야기죠. 우선 성과부터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뭐 성과가 있은 것도 사실이죠. 네, 성과가 있은 것도 사실인데 이 일본과 우리나라는 좀 특수한 관계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것이 양쪽의 국익에 있어서 얼마나 이득이 있느냐, 이제 이걸 계산하기보다가 예, 그 전에 양국이 간에 걸쳐 있는 해묵은 국가와 국가 간의 자존심의 문제인데 예. 특히 우리는 우리 국가의 자존감이 문제잖아요. 예. 우리 국가 국민의 자존감을 살리는 선에서 양쪽의 국익이 어느 정도 충족이 돼야지. 예,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 회담의 성과가 있다. 예, 그것 때문에 우리의 자존감을 상실하는, 자존감을 아예 거론도 안 하는, 이렇게 해서는 한일 간의 회담은 좀 어렵잖아요. 예. 그렇게 되려면 진즉했죠. 지난 정권에서도 그 정도는 얼마든지 했을 텐데 문제는 어려웠던 것이 일본이 징용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더 절실하게 받아내느냐 내지 못하느냐, 예.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윤 대통령의 이제 그 접근법은 우리가 먼저 풀고 넘어가면 일본이 자기들도 양심이 있다면 지난날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성과 사죄를 해올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이번에 일본을 해보니까 이번 회담에서는 그게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할 거는 이게 처음이니까 앞으로 일본 총리가 또 우리나라에 오고 예. 이렇게 셔틀 외교를 한다니까 그 과정에서 충분히 우리의 자존감을 살릴 수 있는 일본이 사죄와 반성을 깊이 있게 받아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기대가 이제 남아 있으니까 예. 그나마 이제 이번에 그 성과 부분에 대해서 예. 거론을 하는데 성과가 하나 있고 뭐 기대도 어느 정도 그렇습니다. 충족을 예. 했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 아쉬운 말씀이시군요. 점이,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국민의 여론조사를 보면 알잖아요. 예. 우선 대통령의 지지도가 성과가 있었다 그러면 지지도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오늘 갤럽 조사만 봐도 지지도가 오히려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떤 단순하게 양국 간의 무슨 경제적 이해관계라든지 이런 이해관계 이전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중요시 여기는 거는 예. 역시 나라 국가와 국민의 자존감이다. 이게 우선되지 않는 예. 외교는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것이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나는 항상 나는 영업 1호 영업 사원이다 이런 이야기 예. 했지 않습니까? 예. 1호 영업 사원은 경제적 관계, 기업과 기업과의 알겠습니다. 관계에서는 그 예. 말이 맞는데 예. 국가와 국가의 관계에서는 꼭 영업 사원으로서 역할만 아니라 국가의 자존감을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되니까 좀 어렵지요. 예. 예. 자존감 부분은 이제 남은 숙제로 좀 미뤄진 걸로 이렇게 그래서 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봐야죠. 될까요? 예. 예. 그 부분은 앞으로 더 좀 노력해야 될 부분으로 예. 채워야 될 물컵으로 이렇게 좀 봐야 될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서도 1박 2일 가니까 예. 그렇다고 보지만 그래도 이번에 가셔도 또 만차이든 어느든 단 한 구절이라도 예. 그런 우리의 자존감을 살리는 예. 발언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자, 여야 정치권 상황 좀 예.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지율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여론조사해 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김기현 대표 체제에 대한 만족도
뭐 지지도가 70%에 그렇습니다. 이른다는 그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어쨌든 김기현 체제에 대해서 만족감을 표시한 결과고, 반대로 갤럽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약간 내려갔고 민주당 지지율이 약간 올라가는 그런 그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런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국민의힘 지지자들끼리인데 물어서 지지도가 올라가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 100% 당원 투표로 전당대회 한 것 아닙니까? 예. 100% 당원 투표가. 그 100% 당원 투표로 해서 전당대회 뽑은 대표니까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람께 물으면 당연히 지지도가 높아가지요. 그러니까 당은 당원만 상대해서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당이 결성되면 그 당은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민 전체에 대해 지지도가 어떠냐를 물어봐야지 지지자들에게 지지도가 뭐 60%다 70%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 그건 뭐 당원만 갖고 정치하는 건 아니니까. 예. 여나 야는 마찬가지입니다. 예. 야당도 민주당 지지자만 갖고 이재명 대표 지지를 물었는데 60%다 70%다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 전체가 그 당에 대한 지지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 당의 대표에 대한 지지도가 어느 정도 정당 되느냐. 지지도는 34대 33 이렇게 지금. 비슷하죠. 예. 국민의힘이 약간 좀 빠졌고요. 근데 지금 국민들 예. 생각에는 여나 야나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똑같이 그렇게 기대를 안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말 국민의힘은 여당이지 않습니까? 야당보다 책임이 더 무겁잖아요. 야당 뭐 그렇다 치고 나 여당 지금 취임 1년 되고 정권 교체 1년쯤 되고 지금쯤 되면 여당 지지도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예. 50% 이상만 올라가고 이렇게 돼야 내년 총선도 기대를 하고 이러잖아요.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좀 국민들의 정서에 맞는 정치를 하려면 우선 여당이 첫째는 여당 안에 단합과 화합을 해야 되고 예. 두 번째는 야당과 협치를 통해서 국정을 끌고 가야 되고 예. 자기들끼리만 정치한다 이런 인상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당이 정말 자기들끼리도 단합이 되고 화합이 되고 예. 또 야당하고도 협치를 잘하고 예.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이 두 개 다 못 보여주잖아요. 당내 화합과 협치가 예.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인 그렇습니다. 이야기인데 이제 그 실천이 또 결과가 이렇게 또 이렇게 나타나기가 쉽지가 않군요. 지금 국민의힘이 특히 그걸 제일 못하잖아요. 예. 그걸 예를 들어서 예. 취임한 지가 1년이 됐지 않습니까? 예. 정권 교체한 지. 대통령이 정권 교체해서 1년이 됐는데 아주 야당 지도부나 야당 대표를 한 번도 못 만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일본하고 그 해묵은 감정을 털고 일본하고도 일본 수상하고도 회담을 하는데 나라 안에서 야당 대표하고도 알겠습니다. 1년 됐는데 회담을 하면 안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야당 그 말씀 나오신 김에 어제 이재명 대표가 그 야당 의총에 참석해서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 이렇게 언급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떤 퇴진 부분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물론 뭐 당장 물러서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퇴진도 고려하고 있는 걸로 보시는지요? 야당의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재명 대표의 생각은 이미 퇴진으로 마음을 갖추고 다닙니까? 이건 시기 문제죠. 언제? 그러니까 야당의 당헌에 뭐 1년 전에 대표가 비면 비대위를 뭐 구성을 못한다고 전당대회를 해야 된다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언제쯤 그만두는 것이 내년 총선에 이룰 거냐 이걸 지금 계산한다는 건데 그만둔다는 건 이미 본인도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